20여 년 이상을 데이터 전문가로서 일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까지 합하면 현 정부에 관련된 인물이 1, 2, 3등이에요. 이른바 추미애 효과거든요. 윤 총장하고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니까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이 꺼진 거죠. 원인은 누가 제공을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제공을 해준 거예요. 대선 후보 누가 유력한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렇게 보면 30% 지지율을 누가 앞서가느냐? 30%가 넘어가면 40%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3의 인물도 좀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여론 끝장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통해서 전국의 흐름을 읽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통한 분이죠.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론조사 흐름 보면요, 이 통합당 쪽에 관련된 대선 주자 나오는 분들이 되게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이런 정도입니다. 1, 2위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지하고 있고, 특이한 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통합당 쪽에서의 여론의 흐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배 소장님 이거 이 통합당 쪽의 대선 후보 지지도 이 흐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윤석열 총장은 사실 이거 여론조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분이 나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본인은? 예.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서 미래통합당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윤석열 총장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른바 윤대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윤대세.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을 내년도 또 후내년도에 이제 대선 후보로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보수층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이 더 나은 보수 후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는 대선급 후보가 있어야만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현직 검찰총장인데 대통령과 지금 각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계속해서 법무부하고도 충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참 저는 역대 이런 20여 년 이상을 데이터 전문가로서 일을 했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까지 합하면 현 정부에 관련된 인물이 1, 2, 3등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원희룡 지사, 제주지사 그리고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원희룡 지사 한 자릿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후내년 대통령 선거 2022년에 이기겠느냐. 사실상 내년부터 대선 후보는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윤석열밖에 더 있겠느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른바 추미애 효과거든요. 추미애 이 법무장관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윤 총장하고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니까 오히려 보수는 이제 윤 총장 쪽으로 지난해부터 이게 이제 전조는 조국 전 장관 이슈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이러면서 윤 총장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윤 총장이 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노동단 수사도 했었고 현 정부에서는 정말 로망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격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조국 전 장관 이슈 때문에 급기야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조국 추미애 두 분의 전현직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밀어 올렸네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검찰 개혁은 앞으로 이제 되겠죠.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실상 검찰총장은 대선 후보가 돼버린 거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검찰총장이 사실 소국장님께 대통령 선거 나가라 이러면은 아이고 그건 내가 대선 후보로 지금 나가는 게 맞는 거냐. 이 여론 끝장에 더 전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지금 물어보면 내년 임기를 잘 지키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정부와 협력하겠다. 또 내 검찰의 이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 국민 여러분 대선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검사하고 검찰총장 했던 분이 또 대선 후보 된다는 것도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통합당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근데 통합당 지지율은 어쨌든 좀 올라갔어요. 민주당 지지율은 좀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미래통합당 지지층들로부터 그러니까 후원을 받고 있는 것,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든지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 지금 그대로 미래통합당 쪽으로 또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지지층들이. 그런데 그 약간의 반사이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거의 20%대 후반, 30% 초반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미래통합당이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이 꺼진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격차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5.3%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31% 불과 4.3%포인트 차이. 네. 예를 들면 이건 풀번호차 범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은 누가 제공을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제 서울 30대 진보층에서 많이 빠졌고 네.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부산 경남과 충청 쪽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상당히 좀 격차가 좁혀진 지역별로도 조금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부산 경남 쪽은 특히 통합당의 그 지지율이 이른바 뭐 어떤 언론에서는 급등했다라고까지 그렇죠. 표현하던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은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겠구나. 네. 지지율상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냐? 바로 서울시장인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누가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네. 이른바 지금 이야기 거론되고 있는 것이 오세훈 전 시장이냐 또는 뭐 나경원 의원이냐 심지어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여성이죠. 뭐 능력상으로 보면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나올 만하지 않냐. 또 부동산 정책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네. 지금 중정권의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회 청와대 그래서 이전해야 된다.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예, 예. 이게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의 청와대와 국회 보면 상당한 또 자존심이 되거든요. 자부심이 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태년 원내대표 분당이 지역구지만 네. 상당히 이런 것을 밑바닥에 깔고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의 지지율, 서울 지역 지지율을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집도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결집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숫자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어떤 후보를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느냐. 또 어떤 후보를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우느냐. 그냥 뭐 서병수 이번에 당선된 의원을 내세울 것이냐. 아니면 이현주 전 의원을 내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또 제3의 인물을 내세울 거냐. 제3의 인물을 기존에 또 부산에서 의원직을 역임했던 인물을 내세우느냐.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상당히 파격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만들어준 이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의 뭐 아주 두드러진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이거 난데없이 이거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까? 언제든 다시 흩어질 수 있는 지지율이라는 얘기죠. 윤석열 총장은 지금 뭐 대선 나간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 이렇다면 상당히 또 난감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40대 경제 전문가가 지금 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데이터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끈끈한 지지층은 아니거든요. 아하, 예. 그런 만큼 얼마만큼의 우리가 지지층을 결집해낼 것인가. 그리고 통합당 지지율에는 허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 허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그렇죠. 많습니까? 예.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낙연 의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심을 변하는 거다.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어떤 회심의 카드를 꺼내느냐. 이 야당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떨어져 있는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서 또 어떤 살아있는 권력으로서의 히든 카드를 끄집어내느냐.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히든 카드가 나오거나 또 정치권은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나오거든요. 비리라든지. 이번에 저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 완전 돌발 변수죠.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당장 대통령이 국정수행에도 영향을 주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런 만큼 미래통합당은 또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지율뿐만이 아닙니다. 왜? 지지율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내년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까지는 뭐 그렇게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중요한 건 약 1년여 대선으로부터 1년여 앞두고 있는 바로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지사가 살아났다는 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예. 일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때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로서는 또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 정부의 이 철학과 코드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를 그렇다고 해서 내치거나 또는 갈등을 빚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당에는 또 이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또 하나 이제 대선 후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변수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김경수 이 경남지사가 과연 어떤 선고를 받고 네. 어떤 정치적인 후원과 지지를 받게 되느냐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친문에서 이건 우리 사람이다 한번 다 같이 정말 적극적으로 밀어주자, 끌어올리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올지 그래서 저는 지금은 투톱 체제지만 어느 한 후보가 앞서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새로운 제3의 김경수 지사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경우에 민주당의 앞으로의 이 대선 가도의 이 돌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우리 애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대선 후보가 그래도 누가 유력한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보면 30% 지지율을 누가 앞서가느냐. 누가 그 고지를 30%의 지지율을 유지하느냐.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30%가 넘어가면 40%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때 보면 30%를 넘어가자마자 결과적으로 대선 최종 득표는 41%. 그래서 지금 44% 정도의 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그래서 41% 이하 또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30%가 되면 상당히 이건 불안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지금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해서 특단의 카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육군 사관학교도 옮기겠다 어쩌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카드가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겠느냐 또 어떤 이 대통령과 또 여당에서의 반전 카드가 있느냐 이게 또 이제 우리가 한 주 또는 2주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여권이야 뭐 그렇다 해도 이 통합당 쪽 야권 네. 아까 뭐 윤석열 총장도 얘기하고 뭐 홍준표 뭐 황교안 전 대표 등등도 쭉 얘기했는데 통합당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통합당은 현재로서는 뭐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대선 후보죠, 그죠? 예. 대선 후보인데 뭐 윤석열 총장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대선 후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저는 제3의 인물도 좀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기존의 인물이 뭔가 확 달라진 이 본인의 앞으로의 대통령 도전의 비전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네. 원희룡 지사도 네. 또 오세훈 전 시장도 그런데 네. 이들이 뭔가 나는 완전히 이제는 내 정치 인생을 걸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이 중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 우리 당 차원에서 밀어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적어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는 좀 후보가 가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안 나온다면 이건 사실 이 우리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이 됐던 새 인물이면 새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좀 전파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적어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왜 대선이 1년 채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때 정도는 미래통합당도 유력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인물이 뭐 그렇게 누구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내년 4월 선거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결국 현 여권에는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통합당으로서는 배 소장 분석대로 이 지지율이 그냥 그 지지율이 맞다, 내 거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제를 여야가 모두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